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환투픽의 용환입니다. 자, 어제 제가 이 EPL 승무패 29회차 EPL 경기를 제가 영상을 조금 예상 영상을 좀 올려드렸는데 참고가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K리그 5경기를 좀 빨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아빠님 라이브에 오전 중으로 좀 올려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네, 어제 제가 이제 잠을 좀 별로 못 잔 관계로 좀 숙면을 좀 취하느라고 못 올렸고요. 분석을 사실은 못해서 오전 중에 못 올려드렸고, 분석을 다 끝나고 나서 좀 길지 않고 짧게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이 경기 이 결과에 대해서만 조금 예상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K리그 5경기 제가 이제 간단 승무패를 초간단 승무패 예상은 어떻게 했는지 1번 경기에 이제 강원은 제가 승을 예상을 했고요. 성남은 승패 쪽을 봤고요. 그 다음에 대구는 무패를 봤네요. 그 다음에 인천은 승무 쪽을 봤고, 상주는 무패, 뭐 이렇게 좀 양픽 쪽으로 많이 봤습니다. 상대적으로 EPL보다는 K리그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예상하기 좀 더 좀 까다롭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강원 같은 경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을 제가 이제 승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강원이 조금 의심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군요. 왜냐면 왜 강원 수원이 1번 경기에 또 배정을 했는지 그것도 조금 의문인데다가, 강원이 생각보다 2.03의 배당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리고 배당을 보면 사실은 2.03에 3.15, 2.95 이렇게 배당을 놓고 봤었을 때는 승배당과 무배당과 패배당이 사실 마음에 드는 배당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결과는 나올 거잖아요. 이제 배당을 그냥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동배당 기준으로는 이 배당은 4번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승 2무 1패가 됐어요. 그러니까 2번 2.03이 들어오고, 2번 3.15가 들어오고, 한 번 2.95 배당이 들어왔다는 건데, 강원은 6라운드에 올 시즌 맞대결 전적에서 수원과 강원이 이제 6라운드와 14라운드 이렇게 이제 2번 맞대결을 했는데, 2번 다 수원이 조금 더 유리한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한 번은 무승부, 한 번은 2대0으로 수원이 이겼고요. 6라운드에 강원 홈에서 수원이 2대0으로 이겼는데, 이때 승배당 역시 2.03 배당입니다. 이번에도 2.03이에요. 두 번 다 올 시즌 수원을 상대로는 2.03의 승배당을 받고 있는 강원이 생각보다 저는 이제 요 배당이 좀 높다고 판단을 해서, 요거를 강원이 과연 또 이 수원을 이길 수 있을까, 뭐 요런 생각이 배당을 보면서 좀 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저는 무승부를 좀 꼭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최근 경기력만 놓고 보면은 수원보다는 강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이 지난번 경기에 또 지지난번 경기에 너무 좀 뭐랄까요, 좀 실망스러운 경기를 좀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수원 쪽을 좀 많이 안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또 투표율만 놓고 봐도 거의 56%, 57%까지는 강원을 좀 보고 계신 것 같고, 무승부가 23%, 그 다음에 이제 수원 쪽으로 20%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상대 맞대결 전적에 있어서는 수원이 압도적으로 조금 승을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에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승 1무로 수원이 조금 더 앞서 있고요. 최근 경기력만 놓고 보면은 강원은 지금 이제 4위에 랭크되어 있긴 하지만 거의 지금 전북과 울산과 서울하고도 잘 지지 않는 그런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강원인 건 뭐 모두들 아실 테고요. 이번 경기에 이영재와 양상민이 각각 팀에서 이제 한 명씩 이제 출전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강원에서 이영재 선수가 지금 빠지는 거는 최근까지 이 폼이 좋은 강원 입장에서는 조금 타격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수원에서 양상민 선수가 빠지는 거 역시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근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강원이 조금 많이 앞서고 있는 건 또 사실이나, 맞대결 전적에서의 어떤 전례, 그리고 이 배당을 봤었을 때의 강원이 일방적으로 또 이길 것만 같다라는 생각은 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이제 단통으로 간다고 하면은 강원의 승보다는 무승부를 저는 가져갈 예정이고요. 만약에 이제 투픽을 쓴다라고 하면은 승무 쪽으로 좀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한 이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성남하고 서울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투표율도 압도적으로 서울이 많습니다. 이 올 시즌에 두 번 맞대결한 부분에서도 서울은 성남한테 이제 두 번 다 0대 1대 0, 3대 1 해서 두 번 다 승리를 했고요. 직전 경기에서는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 성남이 또 이 경남한테 2대 0으로 졌고, 또 서울은 홈에서 강원을 불러들여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했습니다. 자, 지금 성남은 이번 시즌에 보여주는 약간의 패턴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남은 올 시즌에 이 상주와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경기가 이게 매번 경기가 이렇게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가 않고, 이 공교롭게도 좀 묶어 다닙니다. 그래서 2연승, 3연승, 혹은 뭐 2연패, 2연무, 또 2연승, 뭐 3연패, 뭐 이런 식으로,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조금 승승패매 무무 뭐 이런 식으로 좀 묶어 다니고 있다. 근데 지난 경기에 3연승 이후에 지난 경기에 또 경남한테 2대 0으로 졌죠. 요 경기 저는 이제 서울을 먼저 예상을 하고요. 경기력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서울이 강원한테 좀 비긴 거는 서울 입장에서는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제가 리뷰 때도 말씀드렸는데 VAR로 인한 서울의 골 취소, 요게 저는 이게 왜 골 취소지?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서울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쉬운 무승부였다라고 좀 보고, 성남도 역시나 이제 경남을 3연승을 타면서 4연승으로 갈 수 있는 길목에서 어떻게 보면 경남한테 발목 잡힌 것, 발목을 잡힌 부분은 성남 입장에서도 좀 크다, 이렇게 조금 예상을 하고요. 무엇보다 이 서울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페시치가 이번에 출전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에델은 역시 이번에 또 출전을 안 할 걸로 예상을 하고요. 올 시즌 보여준 양 팀의 경기력에서도 그렇고 맞대결 전적에서도 그렇고, 또 최근까지의 뭐 서울이 그래도 폼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남 입장에서는 보면은 서울이 조금 잘 비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경기는 배당으로 놓고 봐도 그 4.05, 3.0, 1.76, 요거는 4.05의 성남승은 전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저는 물론 약간의 이변을 생각을 해서 20패 간단 예상에서는 제가 승패를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는데, 배당을 보고 나서는 저는 4.05의 성남승은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만약에 의심을 한다고 하면 무승부 3.0 정도는 의심을 해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3.0, 그러니까 서울이 이 경기를 할 때 3.0의 무승부 배당을 2016년도부터 딱 5번, 네, 서울 경기에 무승부 배당이 3.0이 5번 출연했습니다. 5번 출연해서 3번 서울에 3.0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무승부가 3.0이 무승부를 했다라는 거죠. 3번 무승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서울이 또 이번 성남의 원정에서 3.0 무승부 배당을 받았을 때는 한번 의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두 팀의 어떤 최근까지의 경기력, 그리고 이제 출전 선수의 여부, 그 다음에 직전 경기의 어떤 결과를 놓고 봤었을 때는 저는 그래도 서울 쪽으로, 물론 서울의 1.76 배당도 사실은 썩 그렇게 유쾌한 배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K리그에 이번에 나왔었던 이 모든 이 5경기에 놓고 봤었을 때는 가장 단통으로 보이는 거는 역시나 서울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저는 서울의 단통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대구하고 경남입니다. 이 배당에서 그 대구도 역시나 이제 1.89, 3.15, 3.30 요렇게 받았는데, 3.15의 배당이 앞서 말씀드린 강원에서도 3.15, 요것도 3.15예요. 저는 이 두 번 중에 한 번이 만약에 나타난다고 하면 저는 강원 쪽에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통을 찍으라고 하면 저는 강원의 승보다는 강원의 무 쪽을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투픽을 가져간다고 하면 강원의 승무 말씀드렸죠. 요 경기는 무승부를 배제하겠습니다. 요 경기는 무승부를 배제하고 승패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구가 생각보다 1.89라는 배당은 조금 낮게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1.89 배당이 저는 강원으로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대구가 1.89는 낮게 받았다라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두 팀의 맞대결 전적에 있어서는 경남이 좀 많이 앞서 있습니다. 대구 홈에서 역시도 이제 경남이 좀 앞서 있고, 올 시즌 이 두 팀의 올 시즌 이 맞대결을 보면 4라운드에 경남이 2대1로 대구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이겼어요. 4라운드에 경남이 이긴 이 승리 이후에
또 마지막 승리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성남을 2대0으로 이긴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 3승을 챙긴 거가 됐고, 경남은 무려 21경기 만에 직전 경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자, 원정에서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경남은 올 시즌 승리가 없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경남이 또 승리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즌 2연승의 어떤 발판을 좀 마련을 해야 되고, 또 이 다음 경기에서 말씀드린 인천과 제주와 경남은 지금 이제 강등권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절박한 입장은 대구보다는 경남이 절박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남의 이 3.30 배당도 좀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3.30의 경남은 원정에 가서 2번 받아서 2번 다 승리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3.30, 세 번째 원정 그 배당을 3.30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대구를 상대로 조금 잡아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대구 입장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생각했던 것보다 배당이 낮기 때문에 요 경기는 무승부를 배제하고 승패를 가져가는 게 저는 좀 올바른 경기를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천과 제주 또 다음 경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게 조금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냐면은 똥대똥 경기인데다가 지금 강등권 싸움으로 들어가는 이 두 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요 경기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초간단에서는 승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배당을 보면 3.05의 무승부 배당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2.18, 2.75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인천이 지난번 경기까지 보여준 거를 보면 아직까지도 새로 들어온 선수들하고 기존에 있었던 선수들의 궁합이 그렇게 썩 매끄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새로 들어온 그 케인대 선수도 그렇고, 김호남 선수가 그래도 지난번 경기에서 골을 득점을 하면서 인천이 오랜만에 또 승리를 한, 또 어떻게 보면 히어로가 됐는데, 김호남 선수를 제외하면 이번에 그 인천에 들어온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이 기존 선수들의 조화가 그렇게 매끄럽진 않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 제주도 역시나 이제 인천보다는 그래도 스쿼드 면에 있어서는 저는 제주가 좀 더 낫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최윤경 감독이 어떻게 보면 이 조리사 역할을 좀 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잘하고 있질 못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 두 팀은 이제 홈에서는 1승 3무 9패로 인천은 12개 팀 중에 지금 꼴찌고, 그 다음에 또 제주 역시도 지금 원정 경기력을 보면 시즌 1승 6무 5패로 좀 심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좀 무승부가 좀 많다라고 하는 거는 제주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에서도 한번 무승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한번 단조롭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 시즌에서 이 두 번 맞대결 한 거를 보면은 인천 제주가 1라운드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했고요. 14라운드에 제주는 인천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또 2대1로 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맞대결에서도 제주는 좀 인천에서 조금 많이 앞서입니다. 역대 맞대결을 보면 2013년 이후로 이제 5승 8무 7패, 무승부가 상당히 좀 많죠. 그 다음에 인천 홈 경기에서도 3승 9무 6패, 조금 더 좀 무승부가 좀 많은 비율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무승부를 배제한다면은 제주가 조금 더 인천에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제주는 올 시즌 성적도 성적이지만 이 상대 맞전적에서도 많이 앞서고 있는 팀들한테 좀 많이 졌습니다. 직전 경기 상주한테도 좀 많이 졌고, 제주는 문제가 지금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자신감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제주나 경남이나 이렇게 좀 수비가 많이 부실해서 실점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들 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천의 공격력이 그렇게 매섭지 못하기 때문에 제주가 부실한 수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좀 무승부를 한번 비벼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모든 팀들이 인천이 홈 경기가 올 시즌 최하위라고 경기 최하위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인천의
원정은 대부분의 팀들이 좀 어렵다라고 합니다. 좀 까다롭다라고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천의 지금 이 공격진들 무고사와 케인대, 그 다음에 문창진, 뭐 이런 선수들의 어떤 조화가 아직은 좀 매끄럽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주의 허술한 수비를 생각하면 인천이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저는 이 배당 역시도 이 인천이 배정받은 2.18의 배당, 저는 조금 별로 믿진 않습니다. 이 동배당은 사실 1무 2패, 그래서 2.18의 배당을 받은 또 팀이 이긴 적은 없다, 이렇게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2.18의 승배당이 좀 총 9번 출연을 해서요 3승 5무 1패, 그러니까 3번밖에 이기지 못했다. 요것도 조금 2.18의 인천이 과연 폼이 떨어진 제주를 또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또 예상을 하게 되고, 똥대똥 경기이기 때문에 무승부 출연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경기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픽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승무나 무패나 뭐든 상관이 없지만, 저는 무승부는 꼭 받쳐야 될 경기다, 이렇게 좀 한번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이 인천하고 제주 경기력만 놓고 보면 그래도 인천이 최근까지는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경기만 놓고 봐도 2승 1무 2패로 인천이 직전 경기도 이기긴 했지만 인천이 이제 조금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3무 2패, 그래서 승리가 없어요 최근 5경기는. 그래서 무승부를 꼭 가져가고, 만약에 무승부를 뺀다고 생각하고 그 인천과 제주 중에 뭐가 더 낫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래도 최근 경기력만 놓고 봤었을 때는 인천이 좀 더 낫지 않겠냐.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천의 그 또 홈 팬들의 성원은 인천이 저도 진짜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제주한테는 좀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이번 경기라고 또 한번 예상을 하고요. 제주는 홈이 됐든 원정이 됐든 빨리 그 선수들을 추스려서 선수들의 사기를 조금 좀 올려놔야 저는 조금 더 좋은 경기력이 앞으로 나올 수 있고, 또 강등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등권 싸움이기 때문에 이 경기가 좀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지만 저는 이 경기는 한쪽으로 좀 쏠리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조금 치고박는 공방전 끝에 뭐 무승부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공격력에 있어서는 두 팀이 좀 비등비등하지만, 그래도 수비가 상대적으로 인천보다는 제주가 좀 더 많이 헐겁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김우남 선수가 또 한번 또 일을 내지 않을까. 그리고 이 두 팀은 조금 요 김우남과 남준재의 요런 또 친정팀을 상대하는 요런 또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준재보다는 김우남이 최근까지의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저는 인천 쪽에 조금 더 그나마 좀 무게를 좀 두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상주와 포항 경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상주가 지금 상주 패턴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2연패 나오고 이번에는 2연승이 나왔습니다.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상주가 3연승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연승이 이제 시즌 2번째 2연승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포항이 지난번 경기에서도 전북한테 2대1로 졌습니다. 홈에서. 포항이 지금 원정 시즌에 보면은 3승 2무 8패로 포항의 원정은 올 시즌 별로 좋지 않다. 상주는 6승 2무 4패, 오히려 상주의 홈 시즌 성적이 좋습니다. 매년 그 상주는 여름 시즌이 되면은 폼이 좀 많이 떨어지고, 선수의 어떤 그 제대 문제, 그리고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병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이 선수들의 어떤 이 조화가 매끄럽지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경기를 거듭할수록 조금 그 팀 전력을 다져나가는 요 시기가 이 여름 시기라서 사실 이 좀 많이 이기는 경기는 못 가져갔는데, 올 시즌은 좀 다릅니다. 올 시즌은 전역하는 선수들 역시도 전역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해서, 김민우 선수도 지난 경기에는 원래 엔트리에 빠질 뻔했는데 김민우 선수가 감독과의 면담을 요청을 해서 이번 경기 나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지난 경기를 나와서 또 제주를 또 크게 이기는데 또 기여를 했고요. 윤빛가람 역시도 제대하는 그날까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상주의 승리를 안겨놓고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경기도 사실은 상주의 스쿼드가 어떻게 나올지 이제 내일 경기이기 때문에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최근까지의 경기력만 놓고 보면 상주 쪽으로 조금 많이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무승부가 놓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에 있어서는 무승부는 좀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가 지금 이제 홈에서
저는 이제 2연무는 없을 거다. 지난번 경기에 홈에서 무승부가 나왔거든요. 굳이 패턴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전체 패턴이라기보다는 상주 홈 패턴을 이번에 한번 좀 믿어보겠다. 그래서 요 경기도 사실 포항이 조금 더 절실한 경기를 좀 펼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상주가 홈에서 보여주는 올 시즌 성적이 좀 나쁘지가 않고, 또 직전 경기에서도 상주가 승리를 하면서 2연승을 챙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상주 입장에서는 요 경기를 발판 삼아서 확실하게 상위 스플릿에 남아 있겠다라는 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상주 입장에서는 조금 좋은 분위기로 끌고 갈 공산이 큰 이런 경기긴 합니다. 또 반면에 포항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나락에 서 있는 이런 경기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 포항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지금 이 경기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좀 절실한 경기를 펼칠 경기는 제가 볼 때는 포항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포항은 그래서 지난번 원정에서도 수원을 상대로 좀 승리를 했고, 직전 경기에서 이 전북한테 이제 지기는 했지만 상주한테는 오히려 포항한테 일격을 당할 수도 있는 이번 경기라고 예상을 합니다. 비록 홈 경기지만.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홈 상주가 2연속 무승부를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무승부는 과감하게 배제를 하고요. 저는 이 경기를 이제 승패 쪽으로 놓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즌 맞대결에서도 상주가 이번 그 포항을 2라운드에 이제 원정에 가서 또 2대1로 승리를 했고, 19라운드에 이제 상주가 또 포항을 홈으로 불려들어서 1대1 무승부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직전 경기에 이 두 팀이 무승부를 했기 때문에 2연속 무승부는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상주가 이제 승배당이 이제 2.0 배당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높다. 앞서 말씀드린 강원과 상주는 최근까지 보여준 폼에 비해서 이 승쪽 배당이 저는 좀 높은 배당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대구는 낮은 배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 배당이 좀 많이 헷갈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이제 승패 쪽으로 만약에 굳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 경기만큼은 어떻게 보면 이제 포항 쪽으로 조금 기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어떤 최근까지의 경기력, 데이터 이런 걸 봤을 땐 상주가 앞서 있긴 합니다. 근데 상주가 과연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승리를 했었던 그 기운을 또 다시 한번 갖고 올까? 저는 아무래도 조금 그건 힘들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투픽을 한다고 하면 저는 요 경기는 이제 승패 쪽을 가져가는 게 낫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두 중에 이 승패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상주의 승을 빼고 포항의 승을 가져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율도 물론 이 상주 쪽이 조금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한 45% 정도가 몰려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포항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일류첸코, 이 팔루세비치, 그리고 이제 기타 이 새로 들어온 선수들의 어떤 조화가 사실 앞서 말씀드린 그 인천 경기처럼 썩 매끄럽진 못합니다. 매끄럽진 못하기는 하나, 그래도 수원과의 경기를 떠올려 봤을 때 포항이 또 원정 경기에서 이렇게 또 절실한 경기를 펼쳐줄 때는 그래도 승리를 또 이때는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또 포항은 올 시즌 무승부를 별로 안 하는 팀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여하튼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이제 무승부는 좀 배제를 했고, 그리고 승패 쪽으로 좀 가져가시되, 단통을 생각하신다면 저는 포항 쪽을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서 K리그 5경기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좀 미리 올려드렸었어야 되는데 분석이 미처 끝내지 못하고 어제 이제 잠이 든 관계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필요했고요. 오전에 올려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여하튼 아직 지금 경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아직 경기를 안 찍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찍으셨다 하더라도 아마 이제 하나 정도 이제 소액으로 가볍게 한번 찍으셨을 거고, 주력으로 가져가실 경기는 아직 안 찍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뭐 4시가 좀 다 돼가는 시점인데 요거를 좀 찍어야 될 요 시간대가 오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좋은 조합을 좀 잘 생각하셔서 좋은 픽을 좀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또 리뷰하면서 또 간단 프리
풀리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날씨가 또 어제보다 좀 덜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들이 가기도 좀 괜찮은 날씨인 것 같은데 소나기 올 수도 있으니까 우산 항상 챙겨 가시고요.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좀 댓글도 좀 한 번씩 좀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승무패 29회차 꼭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좋은 결과 가져가신 분들 댓글 한번 달아주십시오. 자,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29회차 화이팅! 네, 끝!